다음 2번 문항을 보시면 이것도 사회 4학년 1학기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활용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무엇을 나타냈을까? 여기에서 어떠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등고선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어떤 정보를, 다른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채점하시는 채점위원들께 이제 여쭈어보면 가장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요 등고선만 딱 쓴 친구들이 있대요. 네, 더 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요런 뭐 산 이름 같은 것들, 뭐 산 이름에 요 밑에 있는 것이 높이다, 이런 것들도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 찾아낼 수 있게끔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동 판매기의 작동 순서를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평소에 좀 고민을 해본 친구들은 어떤 이렇게 동전을 넣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그 물건이 나오는 과정까지, 내가 이렇게 물건을 또 밑에서 빼겠죠. 그 과정까지 잘 쓴 친구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 6학년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80분. 이번에는 60분으로 조정이 되었으니까 아마 20분 정도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문항에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1회부터 4회까지 4, 5문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많은 문항은 아닐 거예요. 60분이기 때문에. 1회를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시나리오 작성하는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이 친구 답안을 보시면요, 옹고집의 옹답 마을의 좌수이면서 큰 부자다, 이렇게 네, 굉장히 잘 풀어서 써주었고요. 그 다음 옹고집의 집, 산속, 관아, 산속, 뭐 어떻게 산속 투, 이렇게 해서 장면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보시면 게임을 흥미있게 하는 방법, 요 문항이 아마 좀 채점하실 때 보면 비중을 두시는 부분 같아요. 게임을 흥미있게 할 때 그때에 맞게 플레이어의 주인공이 바뀐다. 주인공을 바꿔서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어하는 방법. 네, 예를 들어서 옹고집의 집, 옹고집으로 플레이, 산속은 스님으로 플레이. 이런 것들은 게임을 진짜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게임의 주인공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것들, 네,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번 시나리오 작성할 때 이렇게 네, 만약 플레이어가 모두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라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식으로 옹고집으로 플레이, 어머니에게 약을 안 준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고, 밑에도 가독성 있게 또 이미지화해서 그림을 그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쓰고 그림으로 그린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 5학년 전체를 5개 반으로 나누어서 학급의 이름을 정하려고 한다. 학급 이름을 붙이는 2가지 방법을 보기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번, 2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좋은 점과 나쁜 점 설명하는 부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었고요. 새로운 방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창의성, 아이들의 독특함 같은 것들 많이 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식물원에 있는 여러 식물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은 후에 기사를 작성하려고 한다. 기사를 작성해 보시오. 이 친구의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각 식물마다 처음에 작게 썸네일을 그렸어요. 파리지오, 맹그로브 나무, 선인장, 소나무, 바오밥, 장미, 민들레, 이런 식으로 기사를 작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이렇게 3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유튜브를 좀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처음에 이렇게 특종, 이 꽃이 우리의 미래를 살린다. 이걸 누르면 이제 영상이 보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기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교통도이다. 네, 그래서 교통지도로 변하게 된 이유를 지도에 표시된 다양한 교통정보를 이용해서 설명하라는 문항이었는데요. 이거는 네, 지도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이해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43년에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로켓 추진기로 다닐 수 있는 길, 이런 것들 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시간 변화 장치로 가는 길, 불꽃 롤러보더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이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어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답안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사고력은 창의성에 중점적으로 네,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개 달린 신발, 순간이동 장치 네, 이런 것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2회를 보시면 알라딘의 마술램프 이야기를 바탕으로 캐릭터와 그 역할을 기록하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설정하는 것. 네, 여기에서는 1-2번에 더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온라인 게임 중독인지를 진단하고자 한다. 네, 또 게임을 해본 친구들이 조금 유리한 문제죠. 3번, 진로를 추천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거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출제를 문제 하시잖아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말씀해주시는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게임 같은 것들이나 진로, 직업 이런 것들은 많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진로 추천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자 한다. 어떻게 만들지 설계하는 것. 직업을 추천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것. 네, 이것도 인터페이스를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림으로 그린 친구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4번 보시면 아마존 쇼핑몰에서 아동을 위한 선물 포장한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라. 이것도 창의성을 두고 평가했습니다. 3회를 보시면 한글 자음 모음 숫자를 이용해서 나만의 암호 방법을 만들어 보시오. 한글 기억 니은 디귿 이거를 결합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결합해서 한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들 기존에 이렇게 조건들이 나와 있다. 그 조건들을 결합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기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조건들을 융합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다수의 드론이 있으며 하나의 리더 드론만이 다른 드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나머지 드론은 오직 리더 드론의 명령을 따르며 비상상황 또는 명령에 대한 응답 등의 메시지를 리더 드론에게만 보고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 드론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다양한 모양을 최대한 많이 연출하려고 할 때 어떠한 명령과 메시지가 필요한지 이거는 네, 드론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들도 잘 작성해 주었고요. 잘 모르지만 어떠한 식으로 명령을 주면 좋을지 친구들이 상상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앞에 네, 표현하고 다양한 드론들을 그려서 표현한 친구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족들이 어떤 모습인지 예상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래서 10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족은 14진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요 밑에 괄호 안에 문항을 잘 읽은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요 괄호 안에도 잘 읽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이진수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체험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이진수, 삼진수 뭐 이렇게 다 네, 문항의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문기사의 일부분 여기 보시면 출처 전자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신문을 많이 보셨잖아요. 출제위원자 분들께서 이제 신문도 많이 보시니까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에게 전자신문, 기타 다른 신문에서 이렇게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고 요즘에 트렌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5G,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 그런 것들 있잖아요. 로봇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또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아이들이 알고 있고 생각해 본다면 더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은 유튜브 사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까닭은 무엇일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문항들은 잘 썼는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굉장히 많이 꿈꾸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이제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은 3년 전부터 이제 점차 늘다가 2019년 들어서는 조금 줄어든 태세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하거든요. 유튜브를 실제 해서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올려요. 근데 이게 편집이 어렵고 컨텐츠가 계속 생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선생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생각보다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올해부터는 점점 이제 그 장래희망 조사한 거 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태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직업이 또 두각을 나타낼지, 어떤 직업에 관심을 가질지, 또 어떤 유튜브 말고 또 다른 플랫폼이 어떤 게 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회 보시면 1번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것들, 윤리적 사고력 보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2번 보시면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탐지하고 즉시 알려줄 수 있는 스마트폰용 증강현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증강현실이나 VR 사용해서 그리고 3D 프린터 같은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해서 교과 융합으로 지도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생각해보거나 공부할 때 교과서 펴놓고 아니면 교과 연계해서 3D 프린터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VR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회 3번 보시면 우주에 대한 스티븐 호킹 박사의 글이 나와 있었고요. 게임 개발하는 문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캐릭터는 거의 비슷하게 설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번, 3번에 2번 필요한 환경 설정하는 것 유의해서 작성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4번 보시면 IT 텔레케어 서비스를 생각해내고 이를 이용해서 생활하는 시나리오.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점점 사물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IT 텔레케어 장비를 제한하는 것, 이제 스피커 문항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어떤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신문상에서 보시고 많이 그런 것들이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등 1, 3학년 문제를 보시면 중등 1, 3학년도 또 1회부터 4회까지는 100분이었지만 5회는 70분으로 30분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 문항 4문항이었는데 요 5, 6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아마 요 하위 항목들이 많이 없어진 5, 6문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항들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 1, 3학년 먼저 문제를 잘 보시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게 1번 문제였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1번 문항에 대한 답안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첫 화면을 통해서 거북이를 그렸고 여기 레벨 2라고 해서 여기 종이 토끼 해가지고 경주 레이스와 같은 게임을 만든다. 게임 제목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거부가 달려라. 거북이 그리고 주인공은 주인공 거북인데 경주의 목표 지점인 사과나무까지 토끼보다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게 또 이런 모토였고요. 스테이지까지 설정해 주었습니다.
거북이의 스피드, 체력,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곳이 여기고요. 그건 기존에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이 아이는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여기 친구들, 여기 거북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스피드는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체력, 효과는 어떻게 준다 이런 것들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은 적의 체력을 조절한다. 무게를 쿠키를 내고 토끼의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있다. 토끼가 그 사과나무 밑에서 자는 시간을 늘려서 어떻게 하면 조금 많이 자면 이 거북이의 스피드를 많이 자면 좀 느리게 가고 조금 자면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게임을 좀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은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수면제, 거북이 스피드, 친구 소환 이런 게 다양한 이렇게 게임의 아이템들을 추가해서 보다 흥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부분에서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게임 시작 클릭.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등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잘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아니요 해서 게임 종료. 거북이가 장애물에 닿는가? 그러면 게임 종료. 거북이가 장애물에 닿지 않으면 게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잘 써준 것 같습니다. 게임의 포인트도 하나 설정해 주었는데요. 스테이지 하나 클리어할 때마다 돌발 퀴즈를 통해서 이렇게 퀴즈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귀여운 게 이렇게 20 곱하기 12 나누기 3은 3-1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 같은 것들 넣어서 아이들이 수학도 학습할 수 있게 한 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던 답안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기능.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지, 전화번호 형식 알고 있는지, 이메일의 형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은 휴대전화기의 모습